자, 지금 뭐 정상적으로 진도 나가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개념 플러스 유형 개념편의 61쪽의 15번 문제로 시작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풀이를 할 건데 뭐 보자마자 풀이부터 그냥 쭉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자, 문제를 먼저 잠시 멈췄다가,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문제를 한번 스스로 혼자 힘으로 한번 쭉 풀어보고, 미리 뭐 연습장 같은 거 준비해 놔야겠죠. 문제를 한번 풀어본 이후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또 다음 문제 넘어가면은 또 다음 문제에서 잠시 영상 멈췄다가 또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5번 문제 풀이 이제 시작합니다. 자, 1차 부등식 요거에서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 값의 범위는, 자, 부등식으로 이미 범위가 나왔는데 또 미지수가 들어간 상태에서 그 미지수의 범위를 한 번 더 찾아라. 자, 이 문제는 결국 부등식을 두 번 풀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부등식을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 먼저겠죠. 자, 2x 플러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2. 자, 그럼 x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2x는 좌변에 그대로 두고 나머지 플러스 1 이항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항에서 얘랑 만나니 마이너스 3,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이제 x의 범위는 이것 값보다 크다라는 범위로 나왔는데, 그 크다라는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을 해야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지금 요 식보다 x의 값의 범위는 더 큰 상태. 자, 그럼 여기에 여러가지 큰 범위가 쭉 계속 이어질 테니 여러가지 정수들이 들어갈 텐데,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2. 가장 먼저 오는 정수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뭐 나중에 가가지고 뭐 마이너스 1도 있을 것이고 뭐 0도 있겠죠. 그리고 이쪽 부분에는 이제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즉 이 값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를 오가게 됩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 2를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이 범위가 마이너스 3을 넘어가면 안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생각해 줘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부등호에 밑에 등호가 포함되냐 안 되냐를 꼭 따져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즉 얘가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 정확하게 와도 되는지, 그리고 마이너스 3 지점에 정확하게 와도 되는지, 아니면 그 범위보다는 작아야 되는지, 또는 그 범위보다는 좀 커야 되는지, 그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을 가정하면 이 식의 범위가 마이너스 2라는 지점에 정확하게 왔을 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마이너스 2라는 지점으로 왔을 때 이보다 크게 되면 이 마이너스 2가 x 범위에 만족시키는 x 범위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이 부등호는 등호가 없는 식이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2를 이 자리에 정확하게 왔을 때 마이너스 2를 포함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엔 등호를 넣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마이너스 3 지점으로 정확하게 왔을 때, 이거보다 더 큰 범위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오는 정수가 마이너스 2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왜냐? 이 x의 범위는 포함 안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3 지점으로 와도 이 마이너스 3을 포함하지 않는 범위로 들어가니까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더 정확한 범위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a에 대한 이 부등식을 풀기만 하면 이제 이 문제는 끝이에요. 그러면 분모가 2가 있었으니 2를 다 곱해버려서 마이너스 6,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를 남겨놓고 마이너스 3을 없애야 하니 3 더하고 3 더하고 3 더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제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 모든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꼭 바꿔줘야 되죠. a가 되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고 마이너스 1 곱했으니 1이 되고. 자, 그럼 이제 작은 것부터 답을 적기 때문에 이 1을 이쪽으로 옮기고 부등호를 여기를 쓰고, 자, 이쪽 부분을 이쪽에다 쓰면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죠. 즉 a의 범위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뭐 여러가지 두는 방식이 있지만 세 개의 자연수 중
보통 가장 작은 거가 아니고 가운데에 있는 값을 x라고 둡니다. 자, 그럼 여기의 값은 그 가운데 값보다 1 작으면 되겠죠. x-1. 그리고 여기 값은 가운데 값보다 1 크면 되니까 x 플러스 1. 그럼 이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요거의 세 개의 합이 3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x-1 그리고 x 플러스 1 이 세 개의 합이 30보다 크다. 말 그대로 그냥 식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 부분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 말을 식으로 옮기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그냥 말 그대로를 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는 거고 크다라고 했으니 크다라고. 뭐 식이 틀려도 괜찮은데 어쨌거나 자꾸 적어봐야 됩니다. 혼자 힘으로 적어놓고 다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맞는 식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아 내가 어디서 착각을 했구나. 내가 적어놓은 식에서는 뭐가 틀렸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어렵다라고 막연히 느끼고 아무것도 안 하게 버리면 뭐 실력도 늘 게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x 합쳐져서 3x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합쳐져서 0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변 이대로 남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10. 그러니까 즉 x는 10보다 크다. 범위에 여기에 등호가 없죠. 그러면 x 값은 10은 포함이 안 되고 11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할 때 x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은 11이다라는 거. 그럼 가운데 값이 11이었으니까 그 전 값은 10이었을 것이고 그 다음 값은 12가 되겠죠. 가장 작은 세 자연수는 10, 11, 12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들은 활용 문제. 자, 마찬가지 뭐 문장이 길어서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미지수가 뭐를 미지수로 할지 정하고 그 말 자체 문제에 적혀있는 말 자체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쭉 옮겨 나간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한 개에 2,500원인 조각 케이크 몇 개를 그럼 뭐 나중 가가지고 조각 케이크를 몇 개를 그러니까 즉 조각 케이크의 개수를 그냥 케이크라고 먼저 볼게요. 케이크의 개수를 x개라고 두고 이 문제는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몇 개를 1,200원짜리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전체 가격이 2만원 이하가 되게 한다. 자, 그럼 이제 조각 케이크는 몇 개를 살지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거나 한 개에 2,500원. 그럼 그 개수랑 한 개 개수랑 개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 될까요? 빼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나눠야 될까요? 곱해야겠죠. 한 개당 가격에다가 개수는 곱하는 거죠. 2,500x. 자, 이게 이제 케이크만 그냥 사서 왔을 때. 그런데 이제 포장하는데 돈이 1,200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물론 문제를 더 어렵게 낸다면 뭐 이 상자에 케이크는 뭐 몇 개까지 들어간다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겠지만 뭐 여기는 그런 말은 없으니 이 상자에는 이 문제상에서는 상자 안에 케이크는 무한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푸는 겁니다. 그래서 상자 가격은 하나만 더하면 끝입니다. 뭐 상자가 작고 이런 건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자, 2만원 이하. 그럼 이제 2만원을 쓸 건데 얘가 이거 케이크랑 포장했는 상자 가격이 2만원 이하니까 얘 입장에서 얘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항하고 2,500x 그대로 있고 이항에서 자 2만에서 1,200 빼면 18,800원. 뭐 암산 안 되면 옆에 적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양변 일단 0000 약분해버리면 25x 188.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x는 25분의 188. 오, 숫자 이상하다. 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25분의 188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개수니까 정수만 생각해야겠죠. 작은 것 중에 가장 최대니까 이 작다라는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가 얼마인지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이 값을 대분수로 나타내보면 제일 편하겠죠. 대분수로 나타내면 188 나누기 25. 그럼 10의 자리 계산 안 되고 여기 자리에서 뭐 한 7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7, 5, 35, 7, 2, 14. 175. 그럼 13이 나오니 지금 x는 결국 7과 25분의 13.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x의 범위는 7과 25분의 1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럼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에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정수는 얼마가 되죠? 네, 7이 되면 됩니다. 7개.
여기 값이 7보다 조금 더 큰 숫자인데 그것보다 작은 첫 번째 정수는 7이 되는 것이죠. 잠시 영상 멈추고 혼자서 한번 식이라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자, 풀이 시작합니다. 현재 민지와 영찬이는 사탕을 42 7개 가지고 있다. 자, 그럼 민지가 영찬이에게 사탕을 몇 개 주어도 그럼 여기서는 몇 개? 요게 아마 문제에서 묻는 걸 겁니다. 민지는 영찬이가 사탕을 몇 개 줄 수 있는가? 주어도 영찬이가 가진 것의 3배보다 많을 때. 자, 이거는 이제 식을 한 번에 옮기기 조금은 앞에 문제보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그럼 이거는 이제 상황을 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현재 민지 그리고 영찬. 자, 원래 가지고 있는 개수가 42개, 7개. 자, 그럼 현재 이제 나중은 뭐가 나중이냐? 민지가 영찬이한테 사탕을 몇 개를 주고 난 다음이 되겠죠. 그럼 사탕을 몇 개를 줬으니 민지 입장에서는 그 준 개수만큼 줄어들겠죠. 영찬이는 받았으니 그만큼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식이 어디서 나오냐? 몇 개를 주고 나서도 영찬이가 가진 것의 3배보다 많대. 그러니까 즉 민지가 가진 양이 민지가 가진 양이 영찬이 가진 양의 3배를 했을 때도 3배보다도 많다. 즉 여기에는 민지 숫자가 들어가면 될 것이고 여기는 영찬이가 가진 당연히 나중에 주고 나서 여기에 값이 들어가면 됩니다. 즉 여기에 42-x 그리고 여기는 7 플러스 x. 자, 그럼 여기는 괄호가 있으니 3을 분배를 해서 풀어주면 3, 7에 21 플러스 3x. 여기는 일단 식 그대로. 자,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한번 이항해 볼게요. 대신에 21은 이쪽으로. 그러면 21이 이항돼서 넘어왔으니 여기가 42에서 21 빼서 21이 될 것이고 여기는 넘어가서 4x가 되겠죠. 그럼 x는 이제 x쪽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야 됩니다. 얘네들 자리를 바꿀 테니까 4분의 21보다 작다. 자, 4분의 21은 대분수로 나타내면 5와 4분의 1. 그러니까 즉 5와 4분의 1보다 작다. 작다라고 될 수 있는 최대의 값. 이 5와 4분의 1보다 작은 가장 먼저 오는 정수는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즉 5개를 줬을 때. 요금제가 A, B가 있었는데 요금 이렇게 묻는데 어느 쪽이 유리한가? 몇 분 미만일 때 한 달 사용하는 그 분, 통화하는 분을 X분이라고 식을 세우면 됩니다. 한 달 사용량, 핸드폰 사용량이 몇 분이냐로 식을 세우면 될 것이고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당연히 요금은 많이 내야 유리해요? 적게 내야 유리해요? 적게 내야 유리하겠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이쪽 작은 쪽이 A 요금제에 식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 여기는 이제 B 요금제에 관한 식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A 요금. 자, 일단 무조건 몇 번을 쓰건 말건 기본 요금 12,000원. 그리고 B 요금은 기본 요금 18,000원. 자, 거기에서 이제 사용했는 분에 따라 여기 값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 잘 보면 분당 요금이 아니라 초당 요금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는 몇 분이냐로 물었으니 저 초당 요금을 분당 요금으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1초에 3원이라면 1분에 얼마 쓰면 얼마를 내게 되죠? 1분은 몇 초? 1분은 60초. 즉 60배 해주면 됩니다. 60 곱하고 60 곱하고. 그러니까 즉 A 요금제는 1분 쓰면 180원 낸다. 1분 쓰면 180원 낸다. 그러니까 즉 180x로 식을 세우면 되고 B 요금제는 1분에 즉 60초에 60원을 내겠죠. 1초에 1원 냈으니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60x.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는 180x 그대로 두고 60x 이항하고 12,000 이항해 보겠습니다. 그럼 120x가 좌변에 남고 이쪽 우변은 6,000이 되겠네요. 자, 6,000은 120으로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지겠죠. 정확하게 나누어 떨어져서 50. 그러니까 즉 분이 50보다 작아요. 50보다 작아요. 그러면
50분 하면 답이 없는데 몇 분 미만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 자체에서 그냥 몇 분 미만일 때라고 말했으니 이 50이 답이 되겠네요. 50분을 쓰면은 50분을 쓰게 되면은 여기나 여기나 요금이 똑같으니까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라고 할 수 없게 되는데 여기서 몇 분 미만이라고 했으니 50분 미만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50분 쓰면은 유리하다 이러는 말이 아니라 50분 미만 쓰면은 A가 유리하다라고 말하는 거니 답이 5번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혼자 힘으로 한번 식을 최대한 한번 세워본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각자 풀고 설명 듣는 거 맞죠? 꼭 풀고 혼자서 한번 풀고 끝까지 못 풀더라도 푸는 만큼이라도 꼭 풀고 설명 들어야 됩니다. 그냥 동영상 틀어놓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얻는 거 없습니다. 자, 20번 뭐 도형도 별로 마음에 안 들게 생겼고 뭐 문제 말도 좀 기네요. 자, 사다리꼴 ABCD에서 P가 변 AB 위를 움직인대. 그러니까 지금 이 P 지점은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어디가 될지 지금 모르는 상태. 자, 삼각형 DPC 즉 색칠된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의 넓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럼 BP의 길이가 최대 몇인지, 이 BP 길이가 최대 몇인지.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BP 길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니 이 BP 길이를 X라고 두겠습니다. 여기 BP 길이를 X. 자, 그럼 여기 다시 적어보면 BP 길이를 X라고 둔다면 그럼 이제 AP 길이는 뭐라고 두면 될까요? AP 길이는 이제 AB 길이가 50이었고 여기를 X라고 뒀으니 50에서 X를 뺀다. 50-X라고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넓이로 접근할 것인데, 자, 이거는 일단 말 그대로로 한번 풀어본다면 이 삼각형 넓이를 먼저 표현을 해야겠죠. 자, 근데 이 삼각형 넓이는 뭐 변의 길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서 이거를 바로 구할 수 없어서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 흰색 삼각형 두 개를 넓이를 뺨으로써 저 넓이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사다리꼴 넓이는 뭐 윗변 아랫변 합치고 곱하기 50하고 나누기 2 하면은 사다리꼴 넓이 나오겠죠. 자, 요거가 사다리꼴 넓이. 자, 근데 뭐 여기에서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 여기에 또 2분의 1 한 번 더 곱해야 됩니다. 사다리꼴의 2분의 1. 자, 2분의 1.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 이상이다. 이것보다 여기가 들어갈 값이 삼각형 DPC. 자, 그럼 삼각형 DPC는 사다리꼴 넓이 구했는 거에서, 자, 물론 이거는 뭐 계산해 놓고 나면 숫자 하나로 나오겠죠. 사다리꼴 넓이에서 빼야 되는데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을 빼야 됩니다. 삼각형 두 개. 자, 먼저 여기 삼각형 60 곱하기 높이 x 나누기 2니까 30x 되겠죠. 30x. 자, 그 다음 여기는 40에다가 여기 길이가 아까 AP 길이 50-x였죠. 40에다가 50-x를 곱하는데 마찬가지 삼각형이니까 나누기 2 하니 여기 40을 20으로 그냥 곱했으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그냥 풀어서 안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50 하면 2, 5, 10에 0 두 개 붙여서 1000 마이너스 20x. 즉 여기에는 1000 마이너스 20x라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2 있으니, 자, 일단 뭐 줄 더했을 때 100이니까 100 적어 넣고 2로 약분하면 여기 50. 그럼 뭐 50 곱하기 50이 2500인데 또 2로 나누니까 1250. 2500의 반 1250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도 이제 1250. 아, 여기는 2분의 1 안 곱한 상태니까 2500이 되겠네요. 2500. 자, 그리고 여기 안에서 동류항 30x 마이너스 20x 계산해서 10x라고 구할 수 있으니 바로 풀리면서 마이너스 10x. 그리고 요거는 플러스 1000이었던 거 마이너스 영향 받아서 마이너스 1000. 자, 그러면 1250 그대로 두고 여기만 한 번 더 정리해주면 1500 마이너스 10x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x는 한 우변으로 10x.
상수항 좌변으로 1500에서 1250 뺄 테니 250. x는 2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의 길이를 물었으니 25가 바로 답이 되면 되겠죠? 등호가 있었으니. 자, 그리고 이 풀이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신에 그거는 조금 이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지금 한번 풀어볼까? 자, 요거 적어놓은 식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 다음 두 번째 식 세우는 방법을 말해볼 건데 이거는 이제 대신에 이 도형 자체를 조금 더 잘 이해를 한 상태로 설명을 들어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말이 곧이곧대로 적혀 있는 거를 그냥 식으로 세웠는데 결국 이 삼각형 넓이가 사다리꼴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라는 것은 나머지 둘의 넓이가 2분의 1 이하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을 이해를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얘가 이 분홍색 삼각형이 이 사다리꼴 2분의 1 이상, 즉 이거 넓이의 정반대의 넓이인 얘네 흰색 삼각형 둘이가 이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 이하가 되면 된다. 그렇게 식을 세우면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는 것이, 자, 아까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이 1250이었죠. 그럼 여기는 이제 DPC 넓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흰색 삼각형 APD랑 PBC 이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 이 두 삼각형 넓이의 합이 사다리꼴 넓이의 이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 값이 그대로 들어가죠. 30x 1000-20x.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정리했을 때 10x 나오고 2000 이항 해주면은 2500. 마찬가지 0으로 나눠버리면 25. x가 25 길이였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반대로 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이고 또 뭐 계속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진도 나가는 대로 영상 찍어서 보내줄 테니까 이제 멍하니 듣지 말고 꼭 문제 띄워줬을 때 잠깐 멈춰서 문제 각자 혼자서 연습장 펼쳐가지고 풀어본 이후에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